당정은 잠시 전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61.0%로 설정한 조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인 291조 9천억 원 가운데 65.4%인 190조 7천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178조 1천억 원보다 12조 6천억 원을 초과한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 실적입니다. 실집행 실적 또한 175조 원에 달해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의 실집행률을 기록했고 집행 대비 실집행 비율도 매월 증가 중입니다.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 역시 전체 199조 1천억 원 가운데 121조 1천억 원을 집행해서 목표였던 58.5%를 2.32%포인트 초과한 60.82%를 달성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이 71.45%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고용시장의 개선 흐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상반기 고용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 7천 명이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분배 지표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당정은 상반기 재정 집행 관리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 역시 확장적 재정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첫째,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2월 불용액을 2% 미만으로 최소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둘째, 추경 처리 후 2개월 이내에 70% 이상 연내 전액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집행 실적을 당정 차원에서 꼼꼼하게 점검해서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금년간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1조 원 이상 반영할 것이며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 뉴딜 사업과 생활형 SOC 등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형 SOC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수립한 하반기 재정 전략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23일 IMF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추가 하향 조정하며 각국의 완화적인 거시 정책 운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잠시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 속보치 역시 정부 부문의 높은 기여도에 힘입어 글로벌 경기 하방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70%에 육박해 추경을 통해 시급히 예산 충원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우선 시급한 경기 대응 예산과 관련해 첫째,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의 경우 본 예산에 편성된 9만 8천 명분의 신규 지원 예산이 이미 지난 5월에 바닥난 상황입니다. 3만 2천 명분의 추경 예산이 신속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을 중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둘째,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사업 역시 추경에 반영된 4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2천억 원의 보증 프로그램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추경이 더 늦춰질 경우 중소조선사들이 수주를 받고도 일감을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큰 현실입니다. 셋째, 지난 4월 지정이 연장된 고용산업위기지역의 희망근로사업은 5월 말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넷째, 중소기업 융자사업 역시 추경을 예상하고 2,000개 사의 많은 기업들이 대기 중에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민안전 관련 사업 역시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첫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장치 1,345억 원은 설비 구축에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경 예산이 투입되어야 올 하반기 미세먼지 악화 시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1,018억 원 역시 내년 2020년 1월부터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이 지연되면 그 설치 부담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큰 현실입니다. 둘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2,412억 원 경우도 금년 6월부터 노후 화물차 운행 제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5월 말에 이미 관련 예산의 82%가 집행되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영세 화물차주의 생업에 큰 지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셋째,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의 산림 복구 사업 또한 추경을 통해 조속히 예산이 집행되어야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 외에도 많은 민생 현안들이 추경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대응 예산의 경우 예산 투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오늘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92일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추경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밝혀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포항지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피해 주민 및
시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특위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포항 주민에 대한 피해 지원 문제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위 구성 및 특별법 처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총 1,131억 원의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이 담겨있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